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다올 한의원 서울대점 강진호 원장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에서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 증상이 국민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상에 갓 나온 2000년 초반에는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슨 질환인지도 모를 생소한 병명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어른 가리지 않고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듯 이 질환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아세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뭐 땡땡 역류성 질환. 역류성 질환이라 하면 뭔가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어야 할 것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위장에만 있어야 할 위산이 식도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입니다. 위장에만 있어야 할 위산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식도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와 위장의 경계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죠.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것은 바로 여기 요 위치에 있는 식도 괄약근이 잘 작동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이 식도 괄약근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면 당연히 위산의 일부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은 pH 1.5에서 3.5 정도 아주 강한 산성을 띠는 액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위점막에서 위장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데, 이게 식도를 타고 역류를 하면은 그 신막, 그 속쓰림 타는 듯한 느낌을 동반하게 됩니다. 체했을 때 혹은 과음 후에 구토를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근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혹은 병원에서 역류성 질환이라고 진단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거냐에 대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의 목 불편함, 목 이물감, 마른 기침, 심목소리,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유과정, 성대구충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원인으로 위산의 역류, 즉 역류성 질환에 의한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위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눈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목 불편함, 심목소리, 마른 기침, 성대질환 환자분들 중에 정말 높은 비율로 많은 분들이 역류성 위장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셨거나 복용 중인데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위장이나 식도에 불편한 느낌이 있지도 않고 그냥 이 목 불편한 것 때문에 진찰을 받았는데, 이때 역류성 질환이 있네요 라고 진단을 받고 역류성 식도염, 인후두염 약을 처방받아서 2, 3개월 드시다가 오시게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거죠. 실제 통계상으로도 이 식도염 약으로 목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는 10명 중에 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역류성 질환은 그게 식도염이든 인후두염이든 역류성이라고 딱지를 붙는 순간, 인두, 후두, 성대 너희는 문제가 없어, 나가 있어, 니들이 아픈 이유는 바로 저기 위장의 위산 제들 때문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위산의 역류로 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적어도 약 먹는 동안이라도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혹은 호전되었다고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패턴을 보이겠죠. 어쨌든 이 경우는 약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먹는 보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목 불편함, 마른 기침, 성대 질환이 역류성 약을 드시는 동안 별로 좋아진 느낌도 없고 실제 내시경상으로도 호전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지금 이 목 불편한 증상은 적어도 역류성 위장, 즉 역류하는 위산에 의한 증상으로 생긴 게 아닌 건가라고 판단을 하고, 이 질환의 범인으로 지목된 위장의 위산은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목 이물감, 목 불편함, 마른 기침, 심목소리, 성대 질환이 왜 생겼는가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혹시 내 인두 후두가 그 자체로 약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 인후두염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또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비온 축농증 때문에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후군도 목 불편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내 인두, 후두, 성대가 그 자체로 점막이 약해지거나 혹은 손상된 채로 만성 인두염, 만성 후두염, 성대 건조증 등의 증상이 생겨서 이와 같은 질환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포커스를 옮겨보시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호전될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비염도 축농증도 코점막이 안 좋은 그 자체로 만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하고, 위장이나 기관지도 그 자체가 약해져서 위염, 기관지염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현재 나의 인두, 후두, 성대 질환을 인두, 후두, 성대가 약해지고 예민해져서 혹은 손상되어서 아픈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정답에 더 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두 후두 성대 점막이 전치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 주변의 점막이 건조하고 뻑뻑한데 그 상태로 계속 말을 해야 할 경우 그 마찰로 인해서 성대의 표면이 손상되기가 쉬워요. 이 손상된 점막을 온전하게 치료하지 못한 채 목을 쓰게 되면 증상이 만성화되면서 성대결절, 성대폴립, 유관종, 성대구증 같은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역류성 질환, 즉 위산역류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인두후두 성대 점막의 손상 그리고 그 마찰로부터 성대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수변하게 만들어서 점액을 풍부하게 분비하게 하고 주변의 염증기를 회복시키고 약해진 호흡기의 기능을 보강해주면 이 지긋지긋한 목 증상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에 포커스를 주자는 거죠. 목 성대 질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여기 I 마크를 클릭하시면 다올 한의원에서 제작한 성대 질환에 대한 웹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저 채널을 보시면 목 질환, 성대 질환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방 라이브라는 강원장의 생목소리 라이브 노래 영상은 덤입니다. 괜찮은 노래 아래에는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무쪼록 목 불편한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을 드립니다.